자, 먼저 김영선 의원의 대리인이라고 자청하는 분의 위임장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왜냐하면 강혜경 잘못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던 김태일 소장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지금 반발 또는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인변호사 저런 위수임 계약서를 보면 자, 김영선을 대신해서 저렇게 행정사가 저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한테?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 위수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조에 국회의원 김영선님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선관위에 조사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상담 및 정치자금 법령 등에 관한 자문응답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뭐 일체의 사물의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2조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일체의 권한 위임한다 했는데 행정사는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과연 자문상담 혹은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자문응답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할 수 있어요. 제출 대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건 못하는데 행정사법 2조를 살펴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하는 거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종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도 작성할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인허가 관련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청구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다. 이건 있고요. 6호에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관계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변호사인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 이런 형사적인 문제에 관련한 자문상담 및 이런 자문응답을 저분에게 위임한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자, 이제 저분이 지금 계속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일 소장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좀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김태일 소장에게는 배신의 명분이 없음에도 배신의 칼을 꽂고 그리고 배에 칼을 찌르고 더 나아가 찌른 칼을 돌려서 배의 내장 휘저어서 수술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성찰하고 3번 참으세요. 이게 이제 김태일 소장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굉장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주위에서 이제 김태일 소장과 강혜경 씨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자, 김영선으로부터 뭔가 위임장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자, 회계장부 내한테 다 보내라. 그리고 네가 녹취가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라. 그거 내가 법률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오윤의 역할이에요. 네, 예. 시민 상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률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저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위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 명태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정치인이거나 고위 학력을 지녔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 다 알다시피 5선 의원이고 지난번 국회 때는 국회 부의장에도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러러마지 않는 서울 법대식이나 나오신 사람이에요. 그 밖에 뭐 화려한 이력이 있는데 자기 입장 하나 스스로 밝히지 못해갖고 대리인을 내세워요. 그 대리인이란 사람의 저 어투를 보면 뭐 내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런 수준의 사람이 지금 대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게 소위 보수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저런 수준의 사람, 저런 수준의 언동으로 뭘 대리하겠다고 하고 뭘 협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창피하다. 내가 이 나라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만약에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나라에서 이게 하나하나 그대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뉴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회계보고서, 회계장부 등 원본을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권고해달라고 김태일 소장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였으니 그런 서류를 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이나 하고 뭐 둘 간의 서류 그냥 이거 서류 보여줘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형사적으로 여러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명의 피의자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회계 보고서와 회계 장부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형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런 것 등을 본인에게 인계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까 제가 행정사법 2조와 그에 따른 별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석정근님, 제가 지금 강혜경 씨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은 석정근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했어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본인이 저에게 만약에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된 문서를 그냥 막무가내로 인수하라라고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하나 더 보태겠는데 예. 이게 그냥 오윤회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냥 시민상식으로 정말 이 바라볼 때마다 욕지가 나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 수반의 권능과 그 지위라는 거는 넘치게 거의 독재국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와 맞설 수 있어야 되는 입법 권능이 얼마나 없는가를 처절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주 굉장히 발전된 민주국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퍼져 있으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에서 꼭 국감이 아니어도요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김영선 앉아있고 명태균 앉아있고 플러스 유관 정치인들 무슨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각 당의 국회의원들의 검증과 질문을 주고받아야만 이게 정상적이고 민주공화정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사기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개 이제 뭐 행정사다 또는 일개 변호사다 하더라도 김영선 의원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사람한테 위임장을 줘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듣기가 거북한 정도 이런 내용을 폭력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당사자에게 뭔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그제 연락을 직접 취했다는 거예요. 그저께라고 이틀 전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박진영 교수 지금 검사들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소환을 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을 이 사람은 어떻게 김영선 의원하고 그저께 이틀 전에 연락을 취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검찰이 그럼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검찰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소재지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이름 나옵니다. 네.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제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보면은 다른 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종교 유교 그리고 또 반려동물까지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행정사인데 선거행정사협회라는 것은 선거 관련되는 일을 지원하던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것 같아요.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네,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겠죠. 네. 아마 이 모임 제가 이 선거행정사협회라는 것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선관위 있다가 나가서 여기 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선거행정사무를 도와줘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하는 게 들어가서 회계 책임자 해주고 선거에 가가지고 회계 책임자를 해준다거나 선거 사무원이 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리지 이분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법률적 위반 행위입니다. 거기에 법적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노영희 변호사도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뭐 통화를 했을 때는 변호사가 세상에 뭘 아느냐, 판사가 뭘 아느냐, 내가 지금 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엊그제 통화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국회 출석하라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실까요? 그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안 하는지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민주당은 답정해 놔놓고 야 아니면 하라 굴 거고 국민의힘은 둘이 팽해갖고 이거 자기 말 안 받아 죽기라서 그래서 지금 확신이 안 서서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더 나가라. 나는 권하고 있어요. 근데 내 전화도 잘 안 받지만은 우리 전화만 뭐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나가라고 권하고 이거 11월 15일에 내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자료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난 나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어렵게 했네. 어렵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가 뭐 전에 처박혀 갖고 좀 완전히 머리가 돌아서 7분이나 뒤통수 맞아서 전에 처박혀 있다고 놓았다면서 내가 왜 전화 안 받습니까 국회는? 그리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 한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괴로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경상도 사람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커피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자, 일단 김영선 의원하고 이틀 전에 통화했고 국감 나가라 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편먹고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저 이야기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는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검찰이 얼마나 이분을 소환하려고 공식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이라든가.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니까 이제 함부로 말은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나가서 무슨 말 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 그게 이 대한민국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만약에 피의자 박진영이 피의자인데 피해자입니다. 피의자인데 피의자면 예, 예. 나오라고 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나오세요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형사로서 혹은 뭐 검찰 수사관으로서 연락을 한다고 치면 아, 나 싫은데요. 내 말 안 들어줄 건데 뭐 하려고 내가 나가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되면 수사는 어떻게 하고 형사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말하는 건 이제 억울하다 뭐 내지는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 자체가 알 수 있을 거니까 본인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오선의 국회의원까지 했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변호사로서 본인이 지금 변호사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변호사로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남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 적응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뭐냐면 국정감사장이 자기가 원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자리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직자들 특히 이 정치 영역에 있거나 공직에 있던 사람들, 퇴직자라도 국감에서 부르는데 뭐 몸이 아파요. 재벌 회장들이 살살 빠져나오고 해서 얘기된 적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하고 큰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나 없이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 사건의 주인공이면서 김영선 씨 뭐 야당에서 뻔한 소리 할 테니까 안 나가겠어. 국회 권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알로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기서 특히 중요한 게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15일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11월 15일이 바로 뭐냐면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월 14일 날이 선고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15일 날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1월 25일 날 선고가 있지만 아마도 그래서 11월 14일과 15일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저런 식으로 15일 날 나가라고 하라고 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것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피해가려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선관위 해체론자인데요. 지역 선관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에서 특정 정당 할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지금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법률적 그 조언은 저분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근데 되는 거고.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자체가 정치인으로 5선인데 무슨 조언을 또 받아야 돼요? 뭐 김영선 의원이 훌륭하면은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 받았겠습니까? 그래 훌륭한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이야기 하니까 명태균 씨의 81회 여론조사, 윤석열, 김건희 개입의 문제, 조작의 문제 이걸 조사하는 줄 알아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같이 했던 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이 출마했던 거 그것과 그 다음에 월급 이른바 반띵 요거 지금 수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서 강혜경 씨 조사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참고인지 피의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선 씨만 안 받고 있어요. 김영선 씨가 가장 핵심 인물인데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현재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창원지검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가까운 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딘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분을 내세워놓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 계약을 550만 원을 한 것 같고 2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아직 300만 원은 주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강희경 씨와 김태일 소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제가 좀 아연실색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노영희 변호사와 제가 나오는 우리 그 방송을 따올려 놓고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클립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올려봐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올려놓고 저와 노영희 변호사를 엄청 비판했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분에게 지금 법적 위임을 맡겨서 김영선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더 놀랍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제대로 본인이 나와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